자, 시작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어요? 예, 합성함수 배웠죠? 아래도 오늘 잠을 좀 잤어, 쌤은. 아론이 어느 부분이 놀라웠지? 오늘 잠을 좀 잤어. 오늘 그래도 한 6시간은 넘게 잔 것 같은데. 어제 12시 정도에 좀 집 갔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래도 한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잠든 것 같아. 그리고 오늘 8시 한 반쯤까지 잤죠. 대신에 아침 못 먹었어. 어머니가 깨워주셨는데 밥 먹어? 이러길래 안 먹어! 10분 더 잤죠. 자, 볼게요. 자,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얘들아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함수다? X, Z. 그렇지. X에서 Z로 가는 거다. 중간 과정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학습을 했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했었죠. 예를 들어 X라고 하는 자 정의역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공역이 좀 있어. 그랬을 때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내가 F라고 좀 해.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Y라고 하는 게 F 입장에서 이제 공역의 역할을 하는데 그걸 정의역으로 하는 또 다른 함수 G를 내가 하나 더 갖고 오는 거지. 그래서 그 녀석은 Y에서 Z로 가는 함수였었던 상황이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X에서 출발해서 Z로 가게끔 하는 요런 함수를 F랑 G를 합성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는데 그 녀석에 대한 표현으로서 우리는 먼저 쓰는 걸 왼쪽에다 오른쪽에다 쓴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예시 하나 한 번만 더 들면 fx라고 하는 녀석이 예를 들어 2x 더하기 1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gx라고 하는 녀석이 예를 들어 x의 제곱이었다라고 좀 우리가 치면 이런 느낌인 거죠. 내가 만약에 1이라고 하는 녀석을 대입해요. 자, 그럼 1을 대입하면 먼저 f 먼저 거쳐가면 원래 어떻게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지. 근데 그 3이라고 하는 게 g한테 다시 들어가서 뭐가 되는 거야? 9가 되는 건데 그럼 우리가 g 합성 f를 하게 되면 1 넣었을 때 그냥 바로 어디로 가는? 9로 가게끔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릴 때 이 g 합성 fx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1,3 찍는 거야? 아니죠. 1,9를 찍는 거야. 알겠죠? 중간 과정은 우리가 그래프상에서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하는 말 이해되셨죠?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걸 좀 일반화시키면 자, g 합성 fx인데 우리가 함수처럼 이제 표현할 때는 이렇게 좀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랑 같은 표현으로서 g 합성 fx 이렇게도 우리가 쓴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x를 대입해서 나온 fx라고 하는 결과가 다시 정의역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2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녀석이 몇 승인 거야? 제곱. 요렇게 우리가 들어가주면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실제로 그래서 이 함수가 1 넣었을 때 9가 되게끔 하는 그런 합성 함수인 거죠. 그죠? 자, 만약에 제가 순서를 좀 바꿔요. 자, f 합성 g.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얘는 f라고 하는 녀석에 들어와. gx가. 자, 그럼 이번에는 x를 대입해서 튀어나온 gx라고 하는 결과가 1로 들어가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된대요? 2 x제곱 더하기 1 요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순서를 바꿔서 합성을 하게 되면 거쳐가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까지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요게 이제 합성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였다면 오늘은 그 두 번째의 성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예시를 든 걸 통해 아론 우리가 성질 뭐하러 할 수 있죠? 순서가 중요하다. 그렇지, 순서가 중요하다.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 분배, 교환, 분배. 여기 어떤 분배를 했어? 교환. 그치, 교환 법칙이죠. 그죠? 우리가 순서가 바뀌는 게 교환이기 때문에 자,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해되세요? 네, 순서를 바꾸는 건 성립하지 않는 거야. 근데 성립하는 것들도 얘들아 간혹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립하지 않는 것들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합성하는 순서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요. 알겠죠? 순서가 바뀌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순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합성을 하셔야 된다. 정도 신경 써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괄호를 쳐서 뭘 먼저 계산하는지를 정하는 걸 무슨 법칙이라고 하죠? 괄호를 쳐가지고 뭘 먼저 계산하는지. 결합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이, 괜찮아. 준아, 그럴 수 있지. 자, 그래서 자, 결합법칙을 좀 우리가 볼 건데 혜린이가 봤을 때 결합법칙은 성립해야 안 해요?
네. 좋아요. 저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합성에 대한 감을 못 잡고 있다는 소리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얘들아. 어? 무조건 하죠. 아니야, 그러면 좀 안 되는 부분이었어, 여기는. 자, 좀 볼게요. 자, 요렇게 좀 제가 들어가면 얘는 뭐 먼저 거쳤다가 F 거쳤다가 그 다음 G 거쳤다가 H 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요렇게 괄호를 좀 해주면 G랑 F를 먼저 합성한 다음 그 다음에 H랑 합성해 이런 소리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먼저 하게 되면 H랑 G를 먼저 합성한 다음에 F랑 합성해 이렇게 해요. 근데 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합성을 한다라는 건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여기서 1로 넘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했죠? 오케이. 자, X라는 녀석이 있고요. 자, Y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지훈이겠지? 속이 안 좋아가지고. 다행히,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뭐 예를 들어 뭐 패드로 뭐 이렇게 답을 옮겨 적거나 뭐 이런 건 아니야. 그죠. 속은 좀 괜찮아요? 선생님 걱정 많이 했다고. 먼저 걱정이 한가득이었는데. 준이 왜 이렇게 오늘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아? 우리 지훈이 왜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아? 준이 많이 아파? 괜찮아, 지훈아? 오케이, 들어갈게요. 보자. 자, 지금 보면 H랑 G랑 F랑 이렇게 좀 우리가 들어가는데, 자, F 먼저 거쳤다가 그 다음 G 거치고 그 다음 H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봐봐 얘들아, 원래 우리가 순차적으로 간다라고 치면 A, B, C, D였다라고 좀 쳐보자. 그랬을 때 순차적으로 가게 되면 A 넣었을 때 뭐가 되는 거고, B 넣었을 때, C 넣었을 때, D. 근데 이게 원래 합성이 돼버리면 얘들아 중간 과정 중요치 않은 거니까 A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로 가는 게 합성인 거예요. 여기까지 되죠? 그런데 잘 들어. G랑 F랑 먼저 합성을 해요. 그럼 여기까지 합성이 된 거잖아. 이해돼요? 그럼 이 함수는 A를 넣었을 때 어디로 가는 함수인 거야? C로 가는 함수가 되는 거야.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돼요? 다시. 자, 요렇게 괄호를 해주면 중간 과정이 중요치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A를 대입해서 바로 C로 가는 거야. 그게 H랑 만났네. 그럼 C 넣어서 어디로 가요? D로 가게 되는 거지. 그러면 경로를 보면 껑충한 다음에 쫑 이렇게 가는 거네요. 여기까지 해야 돼. 하지만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합성의 입장에서는 중간 과정이 중요치 않기 때문에 결국 A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 거야? D로 가는 건 변하지 않는 거야. 혜린이 이해돼? 예. 자, 그 다음에 H 합성 G예요. 그러면 H 합성 G라고 이야기를 하면 얘는 B를 대입했을 때 바로 어디로 가는? D로 가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F도 가. 그럼 F는 A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B로 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왼쪽으로 합성을 하게 되면 요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거고, 오른쪽으로 합성하게 되면 요렇게 갔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야. 구조 자체가. 그러면 가는 뭔가 경로는 다르지만 결국 시작과 끝은 뭐예요?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순서가 바뀌지 않으면 어차피 도착은 똑같은 거야. 제가 하는 말 이해돼요? 따라서 합성을 했을 때 순서가 바뀌지 않고 뭘 먼저 계산하는 건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정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결합법칙은 성립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춘? 자, 세 번째.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몇 번 하다 보면 금방 감이 오시는데 잘 들어봐. 자, y는 x. 우린 이걸 무슨 함수라고 하죠? 네, 항등함수라고 하죠. 항등함수. 자, y는 x와의 합성. 자, y는 x와의 합성인데 얘는 의미 없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 좀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개 들어봐봐. 예를 들어 fx가 우리 혜린이 2차식 아무거나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였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녀석이 x야. 이랬다 쳐봐요. 자, 그랬을 때 제가 첫 번째 f 합성 gx. 지훈, 이 어떻게 될까? 얘는 자 gx라고 하는 결과가 다시 f한테 정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gx가 어차피 뭐니까? x니까 얘는 그냥 얘들아 어떻게 될 거예요? 예, 그냥 똑같이 fx가 되겠지.
여기까지 될까요? 실제로 얘들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 그럼 맨 처음에 G를 거친 다음에 F로 가. 근데 G를 거친다라는 게 3 넣었을 때 3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F 거치는 거잖아. 그럼 그냥 3에서 가는 거랑 상관 크게 다를 바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 느껴져요? 그러니까 Y는 XY 합성하는 건 의미가 없었던 거지. 두 번째 자리 바꿔볼게요. G 합성 FX. 근데 Y는 X가 항등함수잖아. FX 들어가면 그냥 누가 나와야 돼? FX가 나와야 돼. 따라서 우리가 Y는 X랑을 합성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크게 변동사항이 있지 않고 그냥 F라고 하는 녀석이 그 자체로 뜬다. 동의하세요? 괜찮아요? 아론이한데. 돼요. 우리 좀 이해되죠? 옳지.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합성함수의 성질. 괜찮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하고 싶은 거 할게요. 자, 이제 중요합니다. 네. 시판 좀 지울게요. 뭐라고? 뭐라고? 뭐래? 맞췄다. 그런 얘기 했을 땐 꿈에서 안 혼났어, 쌤한테? 그러나? 꿈에서 질문을 잘못했어요. 아, 그래. 그렇게 꿈에서 자꾸 이렇게 중간중간, 오, 맞췄다. 이러면 안 혼났어, 꿈에서? 아니, 막 꿈에서 하지 못했던 행동을 막 꿈에서 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치? 꿈은 어차피 뭐 꿈이라고 하면서 막 괜히 막 칼 들고 가가지고 막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꿈이야 뭐 이러면 안 된다, 아론아? 알겠지? 어쩐지 오늘 아침에 배가 아프더라고. 아론이 대답했어. 너 꿈에서 나 몇 번 죽니? 자, 볼게요. 자, 이번에 우리가 학습할게요. 합성함수 그래프예요. 오늘 우리 수업에서 이제 딱 12시가 됐을 때 나는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좀 그릴 수 있게 됐다 라고 하면 오늘 수업 성공.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면 네? 쌤 준비 과정을 좀 해야 되니까 먹고 오세요. 2잔 먹으면 혼나요. 네. 좀 어려울 것 같아, 그 부분은. 빨리 마시고 와. 네. 휴게실 쪽 응. 어떤 형이 계속 게임해요. 휴게실에? 내 옆자리? 형 아니야? 나준호 나준호 씨. 하루 종일 게임. 레전드 합성 그롤 같은 거. 그러면 롤토체스야. 총무쌤 옆에? 네. 그래서 원래 내 옆자리였는데 그때. 나준호가 1학년이야? 맞아요. 형인 줄 알았는데. 기현 쌤 접대. 준성이 옆자리는 다 이렇게 그래. 아로니까 열심히 해갖고 진짜 그 오늘 아침마다 항상 졸리거든요. 네, 원래였으면 편하게 잘 것 같은데 아로니 옆에 있어갖고 편하게 못 자겠어요. 자, 보자. 가보자. 얘기했는데? 갔다. 자, 합성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학습을 할 건데 얘들아 이거 진짜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 가볼게요. 예를 들어 요렇게 생긴 함수가 하나 있다 치자. 요 함수 이름을 지훈아 뭐라 할까? 오케이, fx라고 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함수를 제가 gx라고 좀 할게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저는 뭘 하고 싶냐면요, 지금 요쪽에다가 요 두 함수를 합성한 함수를 그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괜춘? 네. 근데 쌤이 지금 요렇게 썼다라는 건 누구 먼저 들어가는 거야? F 먼저 들어가는 거야. 자, 처음이니까 쌤이랑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X가 있고 Y가 있고 Z가 있어요. 자, X에서 Y로 먼저 가는 게 F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얘기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Y에서 Z로 가는 게 G예요. 자, 그럼 천천히 1 한번 넣어볼까? 혜린이부터. 혜린, F1은 얼마예요? F만 2죠. 그 2라고 하는 결과가 G 입장에서 다시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 준성이가 봤을 때 2는 얼마예요? G는? 2요. 그죠? 얘들아 내 얘기 잘 들어. 요런 구조예요.
내가 F라고 하는 녀석에 1을 대입해요. 그랬을 때 혜린이가 2요 라고 얘기를 한 건 이 숫자를 보고 읽은 거야? 아니죠. 이 숫자 보고 읽은 거 돼요? 여기까지 되죠? 그 다음에 준성이한테 내가 다시 야 그럼 준성아 G2가 얼마야? 라고 얘기했을 때 준성이가 쳐다본 2라는 숫자는 이거 본 거야? 아니요. 아니지. 준성이가 쳐다본 2라는 숫자는 이거죠. 이해돼? 1넣었더니 2네 라고 하는 게 F 입장에선 Y값. 그게 다시 준성이가 G를 얘기할 땐 1로 들어온 거지. 그리고 나서 준성이가 2를 넣어보니까 2예요 라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야기한 건 얘죠. 그래서 우리는 1 넣었더니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라는 구조로서 이렇게 찍히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한 번만 더 하자. 자, 2 넣어요. 우리 진우 2 넣으면 얼마예요? F? 0이야. 그 0이 G한테로 들어가게 되면 1이에요. 굿. 그러니까 우리는 2 넣었을 때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죠? 그럼 우리는 점들이 모이면 뭔가 도형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이 과정을 빨리 가볼게요. 그럼 내 얘기 잘 들어봐. 들어갑니다. F를 쳐다봤어. F를 쳐다보니까 어디서 삑 나냐면 1을 기점으로 삑 나요. 올라가다가 퓨 하고 꺼지니까.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X를 0부터 1까지 내가 천천히 값을 올려보자 라고 생각을 한 거야. 여기까지 돼? X의 값이 0부터 1까지 천천히 이렇게 내가 다 따져보자 라는 거야. 방금 했던 이 과정을 빠르게 다 돌리는 거야. 그러면 그때 Y의 값은 몇에서 몇으로 바뀌어요? 집중하자. 0에서 2로 바뀌는 거 느껴져요? X의 값이 0에서 1로 가는 순간 Y의 값은 0에서 2로 올라가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Y의 값은 0에서 2로 바뀌어요. 그 0에서 2로 바뀌는 게 다시 이렇게 가는 거죠. 내가 하는 말 이해돼요? 지금 여기까지 이해돼? 자, X의 값이 저 앞에 거 두 개 예시 들었던 건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X의 값이 0에서 1로 바뀌면 그때 Y값 0에서 2로 값들이 올라가죠. 빠짐없이 다 먹죠? 그지? 그게 1로 다시 가로로 와야지. 그래서 0에서 2가 이렇게 다시 새롭게 정역이 되는 거지. 그랬었더니 여기 G라고 하는 그래프가 요렇게 생기는 거 보여요? 여기까지 되죠? 합성함수는 중간 과정이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0부터 1까지 이렇게 생기는 거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0부터 1까지 생기는구나.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이 과정을 빨리 한 거야. 봐. 내가 만약에 0 대입해. 0 대입하면 0이야. 그 0이 다시 들어가면 1이야. 그래서 0 넣었을 때 1이야 하면서 이렇게 체크하는 요 과정을 빠르게 돌린 거야. X의 값이 0부터 1로 가. 그럼 그때 Y의 값은 0부터 2로 가. 그 0부터 2로 가는 게 다시 정역으로 들어가. 그랬더니 흉팡 이렇게 되네. 그럼 0부터 1까지 흉팡 이렇게 되네. 진짜 저 가운데 거를 잘 모르겠어요. 가운데 걸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중간에서 응. 이렇게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저기서 정의역이 정역이 0부터 1까지 가면 한 번 더 0부터 1까지 가게 되면 그때 Y의 값은 0부터 2가 되지. 그게 0부터 2까지 다시 X로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다다다다다다다 점들이 찍히면서 이런 값들이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그게 요렇게 그려지는 걸 거 아니야. 그게 0부터 1까지. 그럼 약간 축소돼서 그려지는 거지. 저도 여기서 V자로 들어가는지 이거. 오케이, 좋아요. 다시 잘 봐. 다시 잘 봐. 이런 거야. 한 번만 더 해보자. 여기가 2분의 1이었다 치자. 2분의 1이었다 치자가 아니라 2분의 1이에요. 네? 자, 그러면 X가 만약에 2분의 1이야. 구조를 잘 봐야 돼. X가 2분의 1이야. 그럼 2분의 1이면 그때 Y값 얼마야? 1이야. 그게 G 입장에서 다시 뭘로 들어와? X로 들어오는 거지. 2분의 1을 넣었을 때 1이었던 게 다시 빨리 1로 다시 돌아와야 돼. 그 1을 넣었더니 얼마야? 0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2분의 1일 때 몇이야? 0이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2분의 1인 거거든요. 그 과정이 빠르게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거 점들을 이게 낱개로 하나씩 보고 있죠. 그 과정을 점들이 모이면 선이 되니까 그 과정을 엄청 빨리 지금 진행한다라고 보면 X의 값이 0부터 1까지 바뀌어요. X의 값이 0부터 1까지 바뀌면 그때 Y의 값은 0부터 2가 돼요. 그 0부터 2가
이렇게 다시 x로 들어가죠? 그러면 점들이 이제 대응되는 게 1에서 0 찍었다 0에서 2로 가는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시작과 끝만 중요하니까 0부터 1까지 흘러갈 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지. 이해됐을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요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오늘 요구하는 능력입니다. 그래프 그리기. 이거 1부터 2까지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1부터 2도 한번 해보려고요. 괜찮아요? 자, 그럼 1부터 2 보자. x의 값이 1부터 2까지로 넘어가요. 여기 이제 또 어려워요. x의 값이 1부터 2로 진행이 되면 y의 값은 승은 어디서부터 어디예요? 순서 중요해요. 인 거 보여요? x의 값이 1부터 2로 넘어가게 되면 y의 값은 2부터 0으로 내려가죠. 이해됐죠? 1일 때 2, 2일 때 0이잖아 지금. 1부터 2로 흘러가게 되면 y 값이 2에서 0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 네. 지훈 이해돼? 오케이. 우리 하윤 이해돼? 옳지 옳지. 자 그럼 2부터 0으로 떨어진 게 다시 2부터 0으로 떨어진 게 g라고 하는 녀석 입장에서는 약간 정형 느낌으로 들어온 거죠. 그럼 얘들아 이렇게 봐야 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봐야 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봐야 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봐야 돼. 그럼 이번에는 긴 쪽에서 이렇게 길게 떨어졌다가 짧게 올라오는 거지. 근데 이게 요 중간 과정에서는 2부터 0으로 등장하는 거지만 실제로 x 입장에서 시작과 끝만 보면 1에서 2로 순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거지. 1에서 2로 가고 있었던 건데 요 중간 과정에서만 그게 거꾸로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 이해돼요? 예. 주승 이해했어? 네. 그치? 1부터 2로 원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값들이 2부터 0으로 등장하는 거니까 그게 거꾸로 등장하는 거야 순서가. 괜춘? 그래서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지게 된다. 오늘 우리는 요거를 좀 할 수 있으면 돼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게 되게 간단한 버전이죠. 네. 이게 제일 간단한 거면 근데 쌤이 하나 좀 팁을 주자면 우리는 1차랑 1차를 합성하면 몇 차가 돼요? 1차가 되죠. 어차피 직선과 직선을 합성해봤자 직선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직선으로 그려주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지금 2차 함수까지 배우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또 2차랑 2차를 합성할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2학년, 3학년이 되면 뭐 2차랑 사인 합성할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수능에서는 3차 함수랑 사인 함수가 합성이 됐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잘 들어. 우리가 예를 들어 2차랑 2차를 합성하면 4차가 되잖아. 근데 우리는 2차랑 2차를 합성하면 4차가 될 거 아니야? 이해되시나? 제가 하는 말?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4차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배워 안 배워? 안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2차랑 2차를 합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어요. 대충 이렇게 생겼구나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못 그려요. 근데 1차랑 1차를 합성한 건 무조건 1차죠. 그러니까 특히 직선끼리 합성한 건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그리는 걸 요구해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근데 합성함수는 순서를 바꾸면 달라진다며. 그럼 쌤이 뭐 시키겠어? 반대로 되는 거 한번 시켜볼 거 아니야. 너네가 잘하고 있는지, 그죠?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순서 한번 바꿔볼게요. F 합성 G. 시간 3분. 네, 그래 보세요. 틀려도 됩니다. 뭐 아무데나. 지훈이가 속이 많이 안 좋은가 보네. 어제부터 아프다고 하는데. 뭐야, 여기까지 들리는 거야? 저렇게 건너편인데? 기한스 목소리 아니야? 이강희실.
또 해보고 그지 혼자 하려면 좀 헷갈려요. 네. 굿. 잠시만 뭐 하나 잘못 그린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앞부분은 잘못 그린 것 같아요. 그렇지. 헬리 그렸어? 천천히 천천히. 자, 1분. 응? 어이 잘했네. 가볼게요. 자, 지금 이제 G부터 좀 먼저 봅시다. 자, G라고 하는 녀석을 보니까 어디서 약간 뭔가 틀어져요. 네, 1에서 한번 틀어져요. 1을 기점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나는 X의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흘러갈까요? 0부터 1까지로 흘러갈게요. 자, X의 범위가 0부터 1까지 흘러가게 되면 그때 Y라고 하는 녀석은 몇부터 몇? 네, 1에서 0이죠. X의 값이 0부터 1이면 그때 G라고 하는 Y 값은 1에서 0으로 내려가죠. 1에서 0으로 갑니다. 자, 그럼 1에서 0으로 내려가니까 그게 다시 X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랬더니 2에서 어디로 떨어져? 0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순서는 0부터 1 이렇게 가고 있는 거니까 저게 뒤집혀져서 2에서 0으로 떨궈지는 녀석의 모양이 나오겠다라는 게 납득이 돼요? 준성이는? 0에서 1이면 y의 값은 1에서 0, 그러면 1에서 0, 그러면 2에서 0. 네, 그러니까 2에서 0까지가 되는데 왜 거꾸로 간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는 0부터 1로 가고 있으니까. x 우리는 시작과 끝을 보는 거니까 0을 넣었을 때 그럼 2였던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거지. 실제로는 0부터 1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던 과정인데 그때 등장하는 게 2에서 0 값이 등장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실제로 흘러가는 게 0부터 1로 흘러가고 있었던 거니까 얘가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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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얘 이렇게 등장하는 건데 그거의 흐름이 실제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던 상황으로 등장을 하는 거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괜찮아, 준사님? 지훈이는?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한 건데 봐봐 다시. 봐봐. x의 값이 0부터 1이야.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던 거지. 자, 그때 y의 값은 1에서 0. 1에서 0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먼저 등장하는 게 1, 그 다음이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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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이 얘 이렇게 등장하는 거지. 그럼 값들이 2에서 0으로 이렇게 떨궈지고 있는 건 느껴져요? 근데 중간과정 개무시잖아. 그럼 중간과정 개무시니까 실제로는 0부터 1까지 변할 때 이렇게 되고 있었던 거지. 0 넣었을 때 1이죠? 1 넣었더니 2죠? 그러니까 0 넣었더니 2죠? 그래서 0 넣었을 때 2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 그럼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면 뭐 한 0점 지랄지랄 되겠지? 0점 지랄지랄 들어가면 이제 값이 내려가지? 그럼 여기서 값이 내려갔지? 그러니까 얘가 0에서 1로 흘러갈 때 1에서 0으로 떨궈지는데 1에서 0. 흐름 자체가 1에서 0. 그래서 2에서 0으로 떨궈지는 그 값이 0부터 1까지 등장할 때 이렇게 생기는 거지. 이거 이해됐어요? 오케이. 준성 이해됐고. 네. 오케이. 괜찮으시죠? 오케이. 이해돼요. 옳지. 그래서 얘들아 어떻게 생겨요? 0부터 1까지 할 때 2에서 0 이렇게 떨궈진다는 거지. 지는 이해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들아 x의 값이 이번에는 1에서 어디로?
2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 y의 값은 지우나 몇부터 몇? 0에서 2. 굿. 0에서 2. 0에서 2. 그럼 0에서 2가 다시 x값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지. 그게 더 빠르게 등장하는 것 뿐이에요. 이해됐죠? 네. 자,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 몇 번 연습하면 돼요. 괜찮으실까요? 자, 요렇게 우리가 합성함수 그래프를 직접 그릴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럼 직접 그려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저랑 150쪽. (34번) 풀어봅시다. 자, 봅시다. 지금 요 함수식이 어떻게 돼요, 쌤? 이렇게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봐봐, 얘들아. 우리는 어떤 함수를 그릴 때 갑자기 뭐 이렇게 틀어지는 녀석의 절대값 함수 말고는 크게 본 적 없죠? 네. 그지? 그러면 이런 함수들을 얘부터 한번 구해볼까? 이거 직선이니까 몇 차 함수일 거야? 1차. 그치, 1차 함수겠지. 기울기 얼마예요? 2. 그럼 여기는 몇 x예요? 2x겠지. 뭐. 자, 요 자식은 1 떨궈질 때 2 감소하는 거잖아. 얘 그럼 기울기 얼마겠어요? 예, 2 넣었을 때 0이니까 더하기 4겠죠. 그러면 만약에 요 함수를 내가 지금 fx라고 칭했으면 소위 우리가 이런 걸 구간별 함수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센 문제 풀면서 또는 우리 교재 풀면서 본 적 있을 텐데 어떨 때는 2x고요. 어떨 때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4라고 하는 걸 따라가는 함수야.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냥. 그럼 2x일 때는 어디와 어디 사이일 때? 예, 0과 1 사이일 때. 자, 마이너스 요 녀석은 1부터 어디까지? 2까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해주시면 된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되죠? 자, 오케이. 자, 34번을 좀 볼 건데 풀었어요, 아론이? 네. 자, 그럼 내 얘기 잘 들어봐. 자, 34번에서 실근의 개수라는 니은에 거기 실근의 개수라는 말이 있죠? 자, 실근의 개수 밑줄. 지훈아, 같은 말. 그치. 실근의 개수랑 같은 말은 교점의 개수예요. 그죠? 이거 다들 알고 있죠? 네. 디귿에 거기 실근 있죠? 동그라미. 자, 아론, 같은 말. 기계에서 있는 시계는 예? 어? 뭐라고? 방금 기계시라고 하셨는데 시계는 됐어. 아니, 디귿에 있는 저기 실근을 동그라미 치라 했죠? 실근만. 아 네. 그 실근과 같은 말. 그럼 저 그래프를 그렸을 때 0, 그 x를 y가 그러니까 0 x축에 접하는 그 부분 x 그러니까 아닌데. 그러니까 응. 아니 x축 그쪽 x 뭐라고?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자, 실근, 승은 같은 말. 내가 너네들한테 항상 3개를 알려줘요. 내가 한 160번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교점을 구하려면 두 식을 몰아놓고 이런 얘기를 내가 보통 스타트로 끊거든. 그러면 같다라고 놓으면 방정식이 돼, 항등식이 돼? 방정식이 돼. 그럼 방정식을 풀 거 아니야. 그럼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근은인데 그 근이 만약에 실수면 우리가 실근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 실근이 그래프에서 뭘 의미하냐라는 질문인 거야, 지금. 우리 좀 알고 있는 것 같고. 준영아 뭐야? 역시. 교점의 x의 좌표죠. 이 x축 이거 아니죠? 아니 많이 안 나왔어요. 그지? 교점의 x의 좌표잖아. 실근의 같은 말은 교점의 x의 좌표예요. 그리고 실근의 개수 뭐랑 같아, 아론? 교점의 개수. 요렇게 3개를 알면 돼요. 근데 실근이 교점의 x좌표다라는 말은 이해가 돼요? 아니면 잘 납득이 안 가요? 그건 납득이 된다라고 이해도 될까요? 아론이? 진짜로? 네. 민골드. 자, 그럼 볼게요. 아론의 별명이 여러 개 생겼네. 지금 뭐 아로나민 골드라는 거 아니야? 아론이 별명 근데 좀 긴 거 있잖아. 아로나민 골드 길지 않아요? 아론 무슨 일이 있어도 얼음. 아론이 별명 엄청 긴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게 제일 길지. 아롱사태. 와. 참 별명 잘 짓네. 자, 문제 볼게요. 자, 지금 현재 얘들아 요렇게 생긴 거 보여요? 요게 fx죠. 자, 근데 봐봐 얘들아. 지금 기억부터 좀 보면 f 합성 f의 1 그게 0이냐 뭐 이렇게 묻고 있죠. 그럼 내 얘기 봐봐 얘들아. 우리가 요 정도를 할 줄 알면 돼. 얘가 직선이지. 얘들아 직선은 기본적으로 비율 관계를 따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4, 2, 빵 길이가 같겠죠? 그럼 여기 있는 요 녀석을 내가 이렇게 내렸을 때 x의 좌표도 반드시 정 가운데겠다라는 거 이해돼요? 네. 그러면 f1이 얼마예요? 2. 그게 다시 들어가면 0. 그러니까 기억은 참인 거 돼요? 네. 자, 그 다음 니은부터 내기 잘 들어. 자, 니은을 좀 보시면 fx는 x라고 나와 있죠? 여기까지 해야 돼? 근데 내기 잘 들어 얘들아. fx는 x라고 쓰게 됐을 때 별 말이 없으면 이 자식이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 알 수 없단 말이야. 아, 이거 fx라는 식이 진짜 x라는 거야? 아니면 뭐 fx랑 x랑 교점 구하라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그걸 미연에 방지하려고 앞에 반드시 이 식이 어떤 식인지 언급을 해줘요. 거기 이 식 앞에 뭐라 나와 있어?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는 거 되죠? 그러니까 얘는 fx라고 하는 함수랑 y는 x라고 하는 녀석이 뭘 구하고 있었던 행위야? 교점을 구하고 있었던 행위인 거야.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빨리 이렇게 y는 x라는 그래프를 거주면 되는 거지. 그랬더니 여기 교점이 몇 개 나와요? 2개가 나오네요. 문제에서 0부터 4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자 실근의 개수, 교점의 개수 몇 개? 요렇게 여러분들 문제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괜찮으시죠? 그 다음 디귿을 보면 또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면서 f 합성 fx는 fx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지.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합성하면서 그래프를 설명한 이유는 뭐겠어? 이거 니네가 직접 뭐하고 그리고 그지? 그려보고 이거는 나와 있으니 두 개 그래프 같다라고 이렇게 교점해가지고 교점 몇 개인지 잘 좀 비교하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지금 저거 배운 거란 말이야. 이해돼요? 그럼 네 개 들어봐. 자, 그럼 여기 2, 4. 자, 그럼 이번엔 요거 굳이 안 그릴게, 하윤아. 자, 지금 보시면 요거 그릴 거예요. 자, 맨 처음에 0부터 2까지 가죠. 그럼 0부터 2까지 가게 되면 몇부터 몇으로 떨궈져? 4부터 0. 그게 다시 x값으로 4부터 0. 그럼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래프가 0부터 2라는 범위 내에서 한 사이클 그려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요런 느낌으로 그려지면 되겠구나. 느껴지세요? 준성이 돼? 오케이. 승은이 돼? 옳지. 두 번째 2부터 4까지 x값이 흘러가. 그럼 그때 y값은 몇부터 몇? 0부터 4. 그게 다시 x값으로 0부터 4. 그러면 한 사이클 또 그려지네? 그러니까 우리는 2부터 4까지 한 사이클 또 그려진 애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 딱 봐도 누구 대칭스러워? 2 대칭스러운 거 되죠? 자, 그럼 요게 지금 f 합성 fx 그래프예요. 거기다가 나는 누굴 그릴 거냐면 fx를 덧붙일 거죠. 그럼 fx 그래프가 얘들아 이거 아니었냐? 그럼 교점 눈에 몇 개 보여요? 4개가 보이는데 그 4개의 교점의 x의 좌표가 너무나도 대칭스럽게 안 느껴져? 자, 요 교점 당연히 0인 거 어렵지 않게 나와요. 요 교점 4인 거 어렵지 않게 나오긴 하지만 됐고 이 둘은 2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럼 둘 더하면 당연히 4겠지. 자, 얘랑 얘도 대칭스럽죠. 그리고 대칭인 거 납득되죠. 그럼 얘네 둘을 더한 거 x의 좌표를 더한 것도 4겠지. 둘의 절반이 2일 거니까. 제가 하는 말 이해되실까요? 요 교점의 x의 좌표, 요 교점의 x의 좌표의 중점이 2라는 거니까 더한 거의 절반이 2란 소리니까 더한 건 4였단 소리였겠지. 그러니 저 모든 실근의 합, 교점의 x의 좌표 4개의 합 이런 말인데 그건 8이었다라고 내가 볼 수 있겠다라는 거지. 굳이 이걸 안 구해도. 준성이 이해돼? 애매하게 되긴 했는데 응. 4개의 실근의 합이라고 했잖아요. 응. 근데 하나가 0이잖아요. 응. 근데 어떻게 응. 할이 돼요? 여기가 그러니까 요거의 x의 좌표, 요거의 x의 좌표, 요거의 x의 좌표, 요거의 x의 좌표를 다 더하는 거잖아. 그러면 요렇게 두 개 더한 게 4,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4니까 4개를 다 더한 건 8이었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하윤이 이해됐고 준영이 괜찮고. 네. 그래서 지금 1교시에는 진짜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푼 걸 했어요. 33번 봐봐. 2교시에 풀 건데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죠. 근데 거기 보시면 f 합성 fx가 나와 있죠. 그러면 2차 함수랑 2차 함수 합성하니까 몇 차 함수 돼요? 4차 함수가 돼요. 그래프를 진짜 그리려고 맘먹는 순간 피똥 싸겠지. 그러면 뭔가 다른 풀이 방법이 있다는 소리겠지. 그래서 합성함수를 그래프를 그리는 능력은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 내용은 2교시 때 공부합시다. 오케이, 좀 하실게요. 이해돼요? 어이. 서로 막 욕을 박는데 그거에 뭐 이렇게 나쁜 의도는 없고, 막 남중 같은 혹시 나오셨으면 막 남중은 막 애들 위통 까고 운동하고도 하잖아요. 근데 쌤이 이제 고등학교 때 쌤이 남녀공학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반끼리 축구 대항전에 한번 붙은 거야. 초기 때. 입학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근데 우리 반에 되게 좀 착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상대편 친구가 공을 팡 뭐 하고 찼는데 그게 저 멀리 나간 거야. 근데 우리 반 친구한테 야, 빨리 가서 갖고 와 이렇게 한 거지. 근데 우리 반 친구가 그걸 주우려고 하는 거야. 저쪽까지 뛰어가려고. 그러길래 나는 지금도 조그만데 그땐 더 조그맸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몰입을 한 나머지 야, 왜 네가 가? 미친 새끼야, 네가 가! 내가 이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막 이렇게 된 거죠. 아니 씨발 왜 우리가 가? 네가 쳤는데? 막 내가 이렇게 한 거지. 나는 그게 별 뜻이 없었어요. 그냥 그거에 몰입한 거였지. 근데 이제 끝나고 그 반 애들 5명이 찾아온 거야. 말 왜 족같이 하냐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뭐라 하는데 아니 나는 그걸로 왜 빡쳤는지를 모르겠는 거지. 그때 당시에는. 아니 그냥 게임하다 벌어진 일인데 뭘 이렇게까지 와? 내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걔네들은 이제 그게 너무 화가 났던 거지. 저렇게 조그만 애가 막 뭐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가지고 난 그때 싸움 났어요. 싸움 났어요. 제 편이요? 그 내가 얘 편 들어줬잖아. 어디 갔는지 사라졌더라고. 어디 갔는지. 주워 와도 되는 건데 민서가 네가 좀 표현이 과격했던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 초반에 쉽지 않았어. 쉽지 않았어. 근데 그 싸움을 걸었던 친구가 키가 진짜 컸거든. 한 180 몇. 나는 그때 당시 한 158. 되게 작았죠. 근데 그 친구가 결과적으로 이제 가장 친해진 친구가 됐죠. 결국은. 나중에 그 친구 사과하더라고. 좀 노르셨어요? 저요? 아니야. 놀았다기보다는 그거지. 그 친구랑 이제 1학년 때는 서먹서먹했고요. 거의 아는 체 안 했고. 근데 이제 2학년이 됐는데 같은 반이 된 거야. 짜증나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죠. 딱히 크게 엮이기 싫으니까. 근데 내 쌤이 기숙학교인데 같은 호실이 된 거야. 그러니까 같이 자고 먹고 싸고까지 해야 되는 거야. 1년 동안. 와.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얘기 좀 하자. 저녁에. 응 하고 이제 갔죠. 네, 미안했다고 잘 지내보자고 그래가지고 잘 지내게 됐죠. 근데 그 친구가 우리 동네 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전국에서 모이는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막 제주도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막 이런 학교야. 그러니까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집에 갔는데 그럼 보통 집에 가면 친구들끼리 못 만나. 왜냐면 나랑 학교에서 친했던 애가 부산 사는데 어떻게 만나. 근데 걔가 우리 집에서 한 10분 거리였던 거야. 그러니까 되게 인연이 되게 좀 가까웠던 거지. 그래서 밖에서도 만나고 이랬었죠. 지금 연락해요? 지금은 쌤이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거의 연락이 좀 끊어졌어요. 거의 끊어졌지. 쌤이 한 27, 8 정도까지 연락을 하면서 그래도 좀 만났었는데 이제 한 5, 6년 정도 이제 연락을 좀 안 하게 됐죠. 그럼 지금 남아있는 친구들은? 지금 남아있는 친구는 쌤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직장 동료들 말고는 쌤은 이제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이랑은 크게 연락을 하고 있지 않아요. 내 잘못이긴 한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친구들 인연 잘 소중히. 왜냐면 이제 야, 만나자라고 하는데 쌤이 보통 이제 못 만났어요. 그게 이유기도 하고 이렇게 가끔 쉬는 날이 나오는데 그거를 그냥 온전히 나를 위해 좀 쓰고 싶었지. 그러면서 이제 또 일 막 쌤이 한 12시, 1시에 끝나잖아. 너네 보면. 근데 이제 그런 시간에 굳이 또 걔네들한테까지 가서 만나고 막 이렇게 에너지를 쓰는 게 나는 좀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체력이 좋지 않아서. 초반에는 이제 친구들이 만나자 이렇게 연락이 왔다가
나중에는 이제 연락이 안 오더라고. 그러다가 한 번 이제 연락이 왔었어. 쌤이 고등학교 친구들 13명이 친해거든요. 13명이 친한데 그중에 이제 한 명이 이제 결혼해서 연락이 왔어요. 청첩장. 그래서 가진 못했죠. 가지 못해주고 돈 정도 보내주고. 근데 이제 쌤이랑 친했던 그 친구가 만약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한번 갈까 하는 생각 중인데 모르죠. 근데 청첩장이 안 올 수도 있잖아. 연락 끊은 지 6년이 넘었는데. 모르는 사람한테도 청첩장 보내. 네, 나보단 그 친구가 만약에 결혼하면 먼저 할 거니까 보내주면 나도 보내면 되고 안 보내주면 나도 말고. 근데 꼭 고등학교 친구, 근데 쌤 또 이런 생각도 있어요. 꼭 고등학교 친구들만 찐 친구는 아니니까. 그지? 일하면서 만나게 된 분들도 친한 친구라고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쌤한테 가장 가까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이제 의태쌤. 가장 가깝다고 느끼는 이제 가족이 아닌 사람들 중에. 그리고 석훈쌤. 태열쌤은 아직은 좀. 하나 놀리시죠. 더 가까워져요. 제임스쌤이랑도 가깝죠. 이번에 좀 멀어진 거 아니에요? 제임스쌤? 아니. 제임스쌤 가깝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그냥 직장에서 만나는 이제 인연들을 좀 소중히 여기고 있죠. 근데 아무래도 직장 관계니까 뭐 이렇게 엄청 가깝지는 않을 수 있죠. 근데 모르겠네. 어려운 것 같아. 가볼게요. 자, 이번에 우리가 합성함수 그래프를 직접 그리지 않고요. 합성함수 그래프인데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느낌보다는 여기에 이제 살짝 더해져요. 치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자, 그래서 쌤이랑 문제 하나를 좀 풀면서 같이 가볼 건데요. 쌤이랑 두 개를 좀 볼게. 자, 첫 번째가 발전 문제 33번이에요. 자, 33번을 좀 보면 거기 이차함수 그래프가 나와 있는 거 혹시 보이세요? 네, 좋습니다. 자, 요 이차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얘가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래요? 네, 2,-9래요. 그래서 여기가 2였을 때, 자, 여기가 -9인가 봐. 자, 그럼 일단 우리는 저 fx라고 하는 녀석의 식을 어느 정도 잡아가실 수 있죠. fx는 a의 x 빼기 2의 제곱 -9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요 자식이 지금 보니까 어머 한 요쯤 어딘가가 0인가 봐. 자, 요쯤 어딘가가 0인데 자, 0이었을 때 값어치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5라고 나와 있으니까 질문 하나만 합시다. 이차함수의 식을 구하려고 맘먹으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건 느껴지죠? 그럼 너네가 f 합성 fx라고 하는 4차 식을 구하실 수 있죠? 진짜 합성하면 되니까. 그 녀석은 -5라고 하면 우리가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고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이 돼요. 여기까지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 조립제법을 쓰든 뭐 치환을 하든 뭐 갈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제 얘기 잘 들어봐요.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방정식이 이렇게 있어. f 합성 fx. 자, 요 자식이 -5가 돼야 돼 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자, 이런 거야. 내가 진짜로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약간 부담스러워.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이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때 요 안에 있는 게 fx죠? 요 fx라고 하는 녀석을 나는 잠시 t라고 좀 둘게요. 뭐 a라 둬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그럼 주어져 있던 저식은 ft가 몇으로 바뀌어요? -5로 바뀌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t가 몇이어야 -5가 될까? 근데 문제에서 이미 오픈을 했네. 얘들아, t가 몇일 때 -5가 된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아요? 0일 때 -5가 된다는 걸 아는데 이차함수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대칭성이라서 -5가 되는 게 하나 더 있겠죠? 와, 여기 4겠네. 그럼 이 문제 의도는 진짜 이차함수 식을 구하라는 거였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풀라고 -5를 던져준 걸까? 이렇게 풀라고 -5를 일부러 던져준 거야. 그러면 우리는 요때 ft가 -5가 되게끔 하는 t는 두 가지가 나오는 거대요. t라고 하는 녀석은 누구랑? 0 또는 4가 되는 거죠. 아까 제가 하는 말 이해돼요? 근데 저기서 구한 0과 4는 진짜 근이야? 아닌 거 느껴지죠? t의 근인 거 느껴져? 그지? 그럼 나는 집중. fx가 t였죠? 그 t의 근이 0과 4죠? 그러면 fx가 0과 4가 나오게끔 하는 x가 진짜 근인 거대요? 제가 하는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fx가 t인데 그게 0이 나오게끔 하는 x가 근인 거야. fx가 t인데 그게 4가 나오게끔 하는 녀석이 근인 거야. 여기까지 돼요? 그럼 얘들아 y는 0, y는 4 전부 다 상수 함수인 거 느껴져요? 네, 그럼 y는 0이라고 하는 게 얘들아 뭐 대충 요런 데지 않겠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5잖아. 그럼 0이라고 하는 데는 요런 데 있지 않겠어요? y는 0이라고 하는 게 다시 이 말은 fx와 x축과의 교점이잖아. fx와 y는 0과의 교점이잖아. 근데 요 라인이 마이너스 5니까 걔보다 위쪽에 y는 0이 있을 거잖아. 이해돼요? 네. 그 다음 걔보다 더 위쪽에 y는 4가 있었을 거잖아. 만약에 문제에서 야 실근 몇 개야? 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총 몇 개예요? 4개가 되는 거지. 왜? 실근은 교점의 x의 좌표니까. 근데 문제에서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나와 있죠. 교점의 x의 좌표 합이네. 이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대칭이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실근 진짜 구해야 될까요? 아니죠. 어차피 이거와 이거의 더한 거의 절반은 2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근의 합은 몇 나올 거고? 4 나오겠지. 여기서도 실근의 합은 몇 나오겠어? 4 나오겠지. 답은 8.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거지. 오호. 괜찮아요? 지훈이 이해한대. 오케이. 괜찮아요? 가장 친한 친구 생겼네. 여자친구. 가장 친하네. 생겼네. 자주 못 만나잖아요. 응? 자주 못 만나잖아요. 그치. 그걸 좀 이해해주는 친구를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잘 이해해주고 있죠. 지금 방학 동안 한 번 만났나? 지난번 겨울방학 때는 2번 정도 만났어요. 60일 동안. 한 번 정도. 그러면 근데 아니 그러면 데이트 비용은 얼마예요? 데이트 비용? 네. 더치페이 하기엔 제가 나이가 좀 많지 않나요? 그래요? 예. 그렇게 말하는 것도 좀 그렇지. 잘 먹었어. 22,600원 보내주면 돼. 뭐 이게 좀 짜치지 않아요? 그죠? 그죠? 좀 짜치죠. 오늘은 그래도 오빠가 좀 더 맛있게 먹은 것 같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600원은 오빠가 더 낼게. 오빠 선심 많이 쓴 거야. 졸라 짜치지 않아요? 그죠? 쌤이 좀 더 내죠. 쌤이 좀 더 내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이런 거지. 그런 걸 굳이 정하지 않지. 그냥 밥 먹고 나면 오빠랜다. 쌤이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근데 밥 먹고 바로 헤어지지 않잖아. 그죠? 그저 카페 가면 여자친구가 커피 사고. 아니면 여자친구가 오늘은 내가 밥 살래 이러면 굳이 안 말리죠. 응, 잘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죠. 또 사주고 싶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아론이도 그래야 돼. 알겠지? 막 반띵 이거 너무 정 없잖아. 아론. 그지? 아론 그러면 안 돼. 막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총 6번을 만났는데 이 중에 지금 5번을 내가 냈어. 그러니까 이번 한 번이랑 다음번 한 번까지 너가 사면 돼. 아론 좀 그지? 좀 짜친다 그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 그럼 아론이 어떻게 돼? 무조건 아론이가 다 내? 그날 따라서 뭐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뭐 기분 좋은 사람이 둘 다 안 좋아. 그러면 둘 다 밥 먹고라도 서로 우울해져 있으면 어떡해? 우리 기분 좋은 사람이 사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여자친구도 막 갑자기 울어. 무슨 취식? 밥 맛있게 먹고 나서 갑자기 나 좀 슬픈데 아론. 그럼 사야죠. 그럼 사야 돼? 자, 얘들아 가볼게요. 자주 나오는 합성의 형태가 있어요. F합성 fx는 fx라고 하는 형태의 식이 있어요. 이거 어디서 봤나? 네, 아까 1교시에 본 녀석이네요. 근데 요거에 대한 것도 그럼 우리가 치환으로 갈 수 있나? 갈 수 있죠. 그래서 내 이야기 한번 잘 들어봐. 그래서 요 내용을 살짝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if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치자. 이거는 정리 잘 해놓으세요. 자주 나오는 형태의 식이에요. 자, 만약에 이 함수가 y는 fx였다라고 치자. 자, 그리고 y는 x라고 하는 녀석이 요렇게 있었다라고 쳐볼게요. 왠지 우리 S반 친구들은 이미 알 것 같긴 한데 한번 물어봐야겠다, 혜린이한테. 자, fx가 요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x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랬을 때 여기를 제가 C라고 좀 하고요. 여기를 제가 B라고 하고요. 여기를 제가 A라고 좀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f 합성 fx가 fx가 되게끔 하는 녀석을 구해봐 라고 얘기를 한 거야. 혜린, 그럼 몇 개 나와요? 3개. 준영이는? 지금 여기보다 얘가 더 밑에 있는 거야? 여기보다 얘가 더 밑에 있다라고 지금 가정하고 간 거야? 알겠죠? 몇 개 나와? 3개. 아, 좋습니다. 몇 개 나와? 아론이 지칭한 거야 지금? 아니 세 개라고 방금 생각했거든요. 근데 너가 다시 물어보는 거 보니 3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한 거네. 네, 답은 5개입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잘 들어. f 합성 fx라고 하는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불편하네. 그리고 더군다나 나는 지금 식도 오픈 안 했잖아. 그죠? 그러면 불편하네. 그럼 얘들아 두 번째 방식으로 오늘 지금 뭐 배운 거야? 치환이라고 하는 걸 배운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우리는 집중. fx를 누구로 치환할까요? t로 치환하면 되겠지. 그러는 순간 집중해. 얘는 ft는 뭐가 돼요? t가 돼요. 근데 이건 얘들아 t라고 하는 건 그냥 내가 표현하는 하나의 문자인 것 뿐이야. 그럼 저 ft는 t라고 하는 건 fx는 x라는 느낌으로 봐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쌤이 지금 이렇게 fy는 x를 그려놨던 거야. 그럼 여러분들 봤을 때 t 넣어서 t가 나오게끔 하는 거 지금 몇 개 보여? 3개 보이네? 그 t라고 하는 녀석이 그는 누구야? a, b, c인 거 느껴져요? 네. 그지? 그럼 집중! 이걸 만족하는 t라고 하는 녀석은 a이기도 하며 b이기도 하며 c이기도 한 거야. 근데 여기서 구한 t라는 저 a, b, c라고 하는 그는 진짜 x근이야? t근이야? t근이죠. 그럼 우리는 fx가 a가 되게끔 하는 x가 진짜 찐근인 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갔어야 되냐면 근데 t가 fx잖아. 그러면 내려 fx가 즉 t가 누가 되게끔 하는? a가 되게끔 하는 또는 누가 되게끔 하는? b가 되게끔 하는 또는 누가 되게끔 하는? c가 되게끔 하는 x들이 다 근인 거야. 즉 y는 a. 여기가 a인 건 느껴져요? a, a니까? 그지? 그 다음 여기가 y는 b. 여기가 y는 c.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럼 교점 총 몇 개 보여요? 5개 보이는 거 느껴져요? 하나, 둘, 셋, 넷, 5? 네, 2018학년도 수능 문제이기도 해요. 자, y는 b, y는 c. 물론 수능 문제의 일부분을 띄워온 거지, 선생님이 지금. 잘 나와요. 그럼 4개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여기 교점 우리 얼마인지 모르지? 그냥 선생님이 그냥 잠깐 알파라고 칭해볼게요. 그럼 집중. 알파 넣으면 몇 나와? b. 그럼 들어봐. 여기다 알파 넣어요. 그럼 여기다 알파 넣으면 f 알파가 뭐라고? b. 그 b가 다시 들어가면 뭐 나와요? b. 알파 들어가면 b죠? 그럼 둘 다 삐삐 나오게끔 하는 거 맞네요? 이렇게 해서 얘도 근이 되는 거야. 지금 원리 이해돼? 그럼 최종적인 결론 f 합성 fx가 되는 형태의 합성함수가 있어. 물론 이거 말고 얘들아 되게 다양하겠죠? 자주 나오니까 기억하고 지금 설명을 한 거야. 그럼 이 녀석은 y는 x라고 하는 녀석을 찍고 나오는 교점 그것만 근이야? 아니죠. 그 녀석에서 x축과 평행한선 찍고 걔네들이 싸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근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집중. 아까 전에 34번 문제 모의고사 문제거든요. 그 34번 문제가 얘들아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디귿 마지막에 뭐 물어봤어? f 합성 fx가 돼야 돼.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f 합성 fx가 돼야 돼. 근데 얘들아 그 위에 니은에서 뭐 나왔어? fx는 x. 왜 준 거야? 이렇게 풀라라고 fx는 x라고 하는 걸 한번 언급해 준 거예요. 그럼 이 문제 의도는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거다? 난 아니라고 봐. 그렇다면 니은에서 fx는 x라고 하는 걸 던져줄 이유가 없어. 즉 이 문제는 야 fx는 x라고 하는 거 내가 니은에서 약간 밑밥 던져줬잖아. 빨리 그 녀석과 x축과 평행한 녀석 빨리 찍어. 그래서 교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근의 합은 8이 되는 거지. 준영이 하고 있지? 자, 그래서 얘들아 잘 들어. 아까 전에 우리가 1교시 문제를 풀 때는 진짜로 합성하면서 그래프 그렸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진짜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자, 그린 녀석이 이렇게가 f 합성 fx였죠? 아까 전에. 그리고 요게 fx였죠?
느껴져요? 교점의 위치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그 교점에서 평행한 거를 긋는 거는 저 상황 저 식에서만. 아, 요 식만 되는 거지. 지금 요 방정식만. 근데 정말 잘 나오는 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냥 요번 사이클에 요거까지는 좀 우리가 짚어줘야지라고 쌤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괜찮으실까요? 네. 그럼 합성함수 그래프는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할게요. 네. 여러분들께서는 숙제를 해오시면 되는데 어디까지 해오시면 되냐면 153쪽까지 오시면 돼요. 내일까지. 그럼 아직 우리가 지금 내용 하나 쌤 오늘 더 설명할 거야? 지워도 돼요? 오케이. 지울게요. 네. 이번 주 진도 조금만 뺄게 얘들아. 알겠죠? 근데 쌤이 계속 얘기하지만 내가 안 내더라도 여유되면 계속 쌤은 하고 계셔야 돼. 알겠죠? 아로나 중요하다. 우리 쪼 중요해요. 네. 우리 혜린이 중에도 공부 좀 많이 하자. 이 세 개가 뭐지? 아니 그 쌤이 틀렸다고 했을 때 딱 알았어요. 그런 거죠? 네 기억났어요. 오케이. 기억났어요, 말씀. 저기 B반은 지금 함수의 개수 하고 있다는데 뭐 1대1 함수의 개수, 상수 함수의 개수. 왜냐 함수의 개수 문제가 너네 샘 풀다 보면 있었을 텐데. 그죠? 뭐지? 설명을 쌤도 좀 짚어줬잖아요. 지금 666으로 가서 이게 내가 센에서 상수함수, 항등함수. 그렇지, 그렇지. 근데 기현쌤 지금 애들 벌써 다 기법했다는데. 거기가 그나마 불만했었던 거 같아요. 그 4번에 나왔잖아요. 그렇지. 그거 센에서 똑같은 문제 봤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모르겠는데 답을 아, 잘했어, 잘했어. 씨가 틀린 거 같은데 센한테 질문해서 다시 이해했어요. 아, 좋아요. 자, 우리가 지금 합성함수까지 배웠어요. 결국 합성함수는 x에서 z로 가는 함수며 그래프를 잘 그리는 게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였는데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다 그래프를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치환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까지 살펴봤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형태 꼴은 지금 우리가 그냥 따로 정리까지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합성함수 다음에 우리 원래 뭐 배우냐? 네, 역함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소개 정도 하고 오늘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역함수에 대한 본격적인 학습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수요일까지 하면 대부분 거의 끝나겠네. 역함수까지는. 그렇죠? 아, 왜냐면 쌤은 그거 하고 싶은 거지.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 당일까지 진도 빼는데 이렇게 막 급급하고 싶진 않아가지고 한 다음 주 수요일 정도에 딱 끝나면 너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좀 여유롭게 문제 좀 풀면서, 그지? 근데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한번 노력은 해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역함수라고 하는 거의 뭐 함수의 꽃이라 볼 수 있는 그 파트로 좀 들어왔습니다. 자, 수학에서 역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니야. 수학에서 역이라고 하는 건 거꾸로 오는 걸 우리가 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명제의 역이라고 하면 이제 거꾸로 오는. 이해됐죠? 그러니까 역함수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거꾸로 오는 함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역함수가 도대체 뭐야? 에 대해서 한번 정의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제가 오늘 빨간색으로 정의식 하나 얘기해 줄 건데 그거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가볼게요. 자, 쪼. 네. fx식 아무거나. 1차식. 2x 플러스 3이요. 제가 요 식을 참 좋아합니다. 2x 더하기 3. 뭔가 이쁘잖아. 응. 자, x가 있고요. y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x에서 y로 가는 함수 f인데 자, 제가 1 한번 대입해 볼게요. 1 대입하면 어디로 대응돼? 5로 대응되는 거 뭐 우리 알고 있어, 그죠? 자, 2 대입하면 7. 자, 3 대입하면 요런 식으로 대응이 지금 현재 되고 있다는 거 정도 알아요. 그러니까 괜찮지? 그래서 지금 f라고 하는 함수는 1 넣었더니 5, 2 넣었더니 7,
3 넣었더니 9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제가 예시를 3개 만든 거지만 뭐 더 들면 머리 두루룩 나왔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 준성이가 이게 궁금했던 거야. 갑자기 느닷없이. fx는 1 넣으면 5구나. 근데 저거에 거꾸로 가는 함수는 없으려나? 5를 대입했을 때 1이 나오게끔 하는 함수는 없으려나? 7을 넣었을 때 2로 가는 함수는 없으려나? 9를 대입했을 때 3이 되는 함수는 없으려나? 가 궁금했던 거야. 저거 3개만 지금 예시로 들어서 간 거지만 f가 꽂히는 수많은 세팅들이 있었겠지. 그거에 정확하게 전부 다 반대로 가는. 이해했죠? 무슨 말하는지? f가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거꾸로 가는 함수가 혹시 있을까가 궁금했던 거야. 그럼 그게 만약에 있다면 그 함수는 f가 가는 방향에 완벽하게 거꾸로 가는 거네. 그렇다면 그 자식은 f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였겠지만 그 자식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함수일 거야 그러면? y에서 x로 가는 함수가 되겠지. f에 가는 거에 정확하게 거꾸로 가는 거라. 그래서 찾아봤더니 예를 들어 있었다라고 치자. 그 함수는 우리가 f라고 하는 녀석의 지수 부분에 마이너스 1을 쓰는 녀석으로 표현하자라고 정의해요. 그 저거를 아론 어떻게 읽어요? F 역함수. 네, fx의 거꾸로 오는 함수다라고 얘기해서 f의 역함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저걸 영어에서 거꾸로가 영어로 뭐지? 인버스 아니에요? 인버스? 리버스도 있어요. 인버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읽냐면 f 인버스라고 읽어요. 그래서 f의 거꾸로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돼.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봐. 이런 질문이 혹시 가능할까요? 쌤, fx가 3 넣었더니 5예요. 근데 왜 역함수는 5 넣었더니 3이에요? 개벽다구 같은 질문인 거 돼요? 지금 이런 질문을 만약에 누군가 한다면? 이해돼요? 예를 들어 fx가 3 넣었더니 5야. 그럼 역함수는 당연히 그냥 뭐 넣었을 때 뭐가 나오는 함수여야 돼? 5 넣었을 때 3이 나오는 함수여야 돼. 그런 함수를 역함수라고 한 거야. 근데 왜 5 넣었더니 3이에요? 라는 말은 개벽다구 같은 질문인 거지. 무슨 말하는지 되셨죠? 네, 그걸 만족하는 함수를 우리는 역함수라고 칭한 거고 내 얘기 잘 들어봐. 그러면 f의 지수 부분에 마이너스 1을 쓰고 이렇게 쓰면 이게 fx의 무슨 함수? 역함수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쓰는 게 좀 얘들 간지가 안 나서 잠시 얘를 gx라고 할게요. 혜리 괜춘. 그럼 내 얘기 잘 들어. 자, 쌤이 이렇게 쓰면 원래 함수와 그 녀석의 역함수를 무슨 성한 거예요? 합성한 거지. 잘 들어줘. 자, 여기에다 1 넣어보자. 그럼 지금 여기 그냥 예시로 봐봐. f1 얼마예요? g 얼마예요? 이해돼요? 역함수랑 합성을 하게 되면 1 넣었더니 5인데 5 넣었더니 1이 되네요. 아, 갔다가 다시 뭐해? 돌아오겠지. 이게 비단 1뿐만 아니겠죠? 만약에 쌤이 2를 넣어 그럼 몇이 됐다가 7이 됐다가 다시 누구로 돌아와? 2로 돌아오는 거지. 결론. 는 녀석이 그대로 튀어나오네. 그렇지. 그래서 G랑 fx를 합성을 하게 되면 그 녀석은 는 녀석 그대로 나오는 항상 누가 나온다? x가 나온다라는 거야. 무조건. 여기까지 되죠? 근데 봐. 요 f의 역함수 입장에서는 f가 본인이 가는 거에 거꾸로 오는 거죠. 역함수 입장에서는 f가 본인이 가는 거에 거꾸로 오는 거거든. 자, 그러다 보니까 쌤이 순서를 한번 바꿔볼게요. 요렇게. 그렇지. 요렇게 쌤이 한번 바꿔보면 자, f 호로로로로롱 g. 자, 내가 여기다가 9를 넣어요. g9 얼마야? 3. f3 얼마야? 이해돼요? 순서를 바꿔도 어차피 거꾸로 오게끔 만드는 녀석이다 보니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해돼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야, 두 함수 f랑 g가 있는데 얘네가 항상 이걸 만족해. 그럼 이걸 딱 봤을 때 우리는 어떤 결론이 나와야 돼요? 두 함수가 서로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구나라는 걸 느끼셔야 돼요. 잡으셔야 되고. 개 잘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역함수라는 관계를 나타내주는 정의식이에요. 고2, 고3 때도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봤을 때 아, f라고 하는 녀석과 g라고 하는 녀석은 서로 역함수 관계구나. 근데 지금 조금 개념을 배우고 들으니까 이해되죠? 구조. 네, x 넣었다가 뭐가 됐다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럼 역함수 관계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무조건 역함수가 있나? 어떤 함수든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좀 이쁘게 좀 써. 자,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집중해봐. 우리는 1, 2, 3 A, B, C, D X에서 Y로 가는 어떤 함수 F가 있다라고 쳐봐요. 집중해봐. 자, 1 넣었더니 A라고 쳐요. 2 넣었더니 B라고 쳐요. 3 넣었더니 C라고 쳐요. 자, 그럼 역함수 입장에서는 A 넣으면 누가 돼야 돼? 1, B 넣으면? C 넣으면? D 넣으면? 이해돼요? 그럼 역함수 입장에서는 아까 전 우리가 얘기했잖아. Y에서 X로 가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선택을 받았으면 내가 요렇게 가는 역함수 입장에서는 얘가 정의역인데 도착하는 애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네요. 따라서 정의역의 개수가 3개면 반드시 도착하는 요 공역의 개수도 몇 개가 됐어야 돼? 3개가 돼야 되는 거지. 아다리가 맞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제가 하는 말 이해될까요? 하나만 더. 그 다음 만약에 3이 B로 갔어요. 우리 이것도 함수라고는 보잖아요. 다른 게 같은 걸 찍는 건 상관없잖아. 근데 역함수 입장에서 B가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문제가 생겨 안 생겨? 문제가 생겨요. 여기까지 제가 하는 말 이해돼요? 그 말은 여기에서 정의역이 있는데 얘네가 같은 걸 찍는 건 돼 안 돼? 안 돼요. 다 다른 데로 가야 되네. 그걸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공역과 치역의 개수가 다르면 거꾸로 올 때 남는 게 생기니까 함수가 또 정의가 안 되네. 제가 하는 말 이해됐어요? 그러면 다 다른 데로 가져야 되는데 공역이 딱 그만큼만 있어야 되네. 1대1 대응해야 되는 거 느껴져요? 네.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그 함수가 반드시 뭐여야 돼요? 1대1 대응해야 돼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건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그럼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이다. 완벽하게 같은 말.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138쪽 볼까요? 138쪽. 거기 16번 보면 자, 함수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1대1? 같은 말,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렇게 해도 풀이 방법 똑같아야 돼요. 1대1 대응이야 라고 나오나 역함수가 존재해 라고 나와있을 때 너네는 어차피 같은 말인데 라고 느끼셔야 되는 거야. 풀이 방법이 완벽하게 똑같아야 되는 거지. 고2 때 또 나온다? 네. 알겠죠? 자, 어떤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함수는 1대1 대응이어야 한다. 동의하셨죠? 네, 세 번째. 여기까지 오늘 학습할 건데 오케이 알았어. 역함수가 뭔지도 알았고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1대1 대응이라는 것도 알았는데 이제 우리 하윤이가 궁금한 거지. 그러니까 역함수 어떻게 구해요? 이게 궁금한 거야. 역함수 한번 구해보려고. 자, 그럼 역함수를 구하는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잘 들어봐. 제가 만약에 자, 요렇게 쓰게 되는 순간 F랑 C는 서로 무슨 관계란 소리야? 역함수 관계란 소리야. 여기까지 되죠? 자, 이일 때 잘 들어봐. 만약에 F에 A를 대입했더니 B야. 그러면 G에 B 대입하면 뭐 나와야 돼요? 이게 약속인 거죠? 이건 그냥 정이니까. 그럼 생각해봐. 내가 A, B를 지나면 역함수는 몇, 몇 지나는 거야? B, A 지나는 거네? 야, 그래서 우리가 함수 전에 도형의 방정식을 배우나 보다. 우리는 A, B를 지날 때 B, A를 지나는 상황을 무슨 대칭이라 하죠? 그래서 역함수랑 원래함수는 뭐 대칭인 거예요? Y는 X 대칭인가 봐. 이래서 내가 지나는 모든 A, B들에 대해서 역함수는 B, A를 지나는 거니까 내가 지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Y는 X 대칭해줘서 만들어진 함수가 역함수겠네? 아하, 결론. Y는 X 대칭해주면 된다.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좀 전에 우리 쪼가 맨 처음 시작 때 준 예시가 이거죠. 가봅시다. fx가 있어요. 걔가 2x 더하기 3이래요. 자, 역함수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y는 x 대칭하면 되는 거야. 그럼 y 대신에 뭐 넣어? x 대신에 y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시나?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y는 꼴로 정리하게 되면 그게 역함수인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역함수는 2분의 1 x 괜춘?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지. 그럼 이게 역함수인 거예요. 봐봐. 얘 1 넣으면 얼마예요? 자, 5 넣어보자. 몇 남아요? 이렇게 되는 관계인 거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서 집중. 두 개 합성해 볼게요. 그럼 두 개 합성한다라는 건 집중 쳐다봐. 2에 이걸 여기다 넣을게요. 자, 괄호 열고 몇 x?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3 합성하는 게 이런 말 아닌가? 이게 합성인 거잖아. 그지? 자, 뿅뿅 하면 x죠. 뿅뿅 하면 빼기 3 더하기 3. 뭐 나와요? x 나와요. 진짜로 역함수 관계는 얘들 합성을 하면 2, 5 불면 x가 나와요. 그래야만 하는 거야. 1, 5, 5, 1 이렇게 되는 관계니까. 이해됐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할 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함수를 앞으로는 무슨 함수라 부를 거야? 역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러면 자, 어떤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건 1대1 대응인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전제하에 원래는 x가 정역이고 y가 치역이죠. 근데 어차피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하면 치역이 공역과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원래 함수 입장에서는 얘가 정역이고 얘가 이제 우리가 바로 뭐라고 봐도 돼요? 치역이라고 봐도 돼요. 그렇지. 그런데 역함수 입장에서는 이 치역이었던 게 무슨 역으로 바뀌고? 정역으로 바뀌고 여기가 치역으로 바뀐다는 거지. 그래서 x, y의 범위가 바뀌는 거야. 내 얘기 잘 들어? 내 얘기 잘 들어? 만약에 쌤이 이 녀석이 x의 범위를 0보다 큰 걸로 제한을 걸었어. 그럼 대충 그려져요? x가 얘 그래프 이렇게 생기잖아. 얘 그래프 이렇게 생기면 0보다 크면 y 값은 뭐보다 큰 것만 나와요? 3보다 큰 것만 나오겠지. 그려지나? y축이 있고 x축이 있는데 내가 0보다 큰 것만 그릴 거야. 그럼 0보다 큰 것만 그린다라는 건 여기가 3이면 기울기 2니까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럼 0보다 크면 y 값은 3보다 클 거 아니야. 이해되죠? 그런데 내가 이 녀석의 역함수를 구하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자, 그럼 요 자식 같은 경우는 x, y가 서로 뭐 했으니까? 바뀌었으니까. 원래 함수 입장에서 y가 이쪽에서는 x인 거잖아. 그럼 여기서는 x의 범위가 뭐보다 클 거야? 3. 그러면 y의 범위는 뭐보다 클 거야? 0. 이렇게 나온다고. 왜? 정역과 치역이 뭐 한 거니까? 바뀐 거니까. 저쪽에서 x주머니가 이쪽에서는 y주머니거든. 저쪽에서 y주머니가 이쪽에서는 x주머니거든. 자, 3 넣으면 얼마 나와? 0. 3,0. 그리고 기울기가 몇? 2분의 1. 이런 식으로 딱 요만큼만 생긴다고요. 3보다 클 때 y는 0보다 크다.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은 y는 x에 대해서 뭐 하게끔? 대칭이 되게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다라는 거지. y는 x 대칭이면서 x, y 주머니가 서로 바뀐다까지. 이런 논리 때문에. 동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함수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알아봤어. 주요 내용은 내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기억하셔야 될 건 두 함수가 서로 역함수 관계라면 합성을 했을 때 반드시 무슨 함수가 떠야 된다? 항등함수가 떠야 된다. 그게 역함수 관계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정의식이야.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리고 나서 역함수가 무조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함수가 반드시 1대1 대응이어야만 문제없이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둘은 같은 말이다라는 거.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선 두 함수를 그냥 서로 뭐 대칭하면 돼요? y는 x 대칭하면 역함수가 구해진다라는 거. 그래서 x 대신 y 넣고 y 대신 x 넣고 y는 꼴로 잘만 정리해주면 그게 역함수가 된다. 괜찮으시죠? 오케이. 숙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이 해오시면 돼요. 어디까지 하지? 네, 153초까지 해오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내일까지 얘들아 조금 중요한 내용들 많이 배우니까 집중들 하시고 복습 열심히 하시고 행복하시고 내일 봅시다.